임차인이 여기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일정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대항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항요건이 뭡니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이거를 자,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되는가? 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등기 전까지만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됩니다. 즉, 그때까지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일자는 갖출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1억이다 라고 합시다.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여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만약 6천만 원이다 라고 합시다. 여기서 나중에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자, 경매 개시되기 전에 A가 전입신고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전입신고를 하고 자, 확정일자를 안이 갖췄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입신고를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갖췄다는 얘기죠. 확정일자를 안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A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최우선해서 6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최우선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그 다음에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A가 확정일자를 안 갖춰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병해가지고 여기서 2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2순위 저당권자로 건너뜁니다. 얘가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로 먼저 받고 0순위로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 1순위로 받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4천만 원을 우선변제 2순위로 A가 확정일자부 임대차 보증금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 행사해서 4천만 원을 배당받을 거 아닙니까? 확정일자를 안 갖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일자를 안 갖춰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을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우선 면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의 얘가 보증금 규모가 광역시인데 얘가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은 확정일자 갖출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얘 보증금액이 보호되는 2천만 원을 초과한다? 남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확정일자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까지 대항요건 갖추면 된다고요?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대항요건 갖추면 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여기서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을, 병, 정 이런 자 선순위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2순위 저당권자 막 이렇게 있습니다. 또 무라고 하는 압류, 가압류권자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경매가 개시되었단 말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A라는 사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때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나 정이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경매 신청할 때 이렇게 경매 신청합니까? 자, 돈을 갚기로 날짜가 지났는데 안 갚습니다. 오, 이거 봐라. 변제기를 도갔는데도 변제 안 하네? 오라? 바로 경매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돈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난 경우에 왜 돈 안 갚냐? 언제까지 갚아라? 라고 일단 최고하지 않습니까? 최고했는데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증명 같은 거 보내면서 최후 통첩을 하죠. 이때까지 갚아라. 만약 이때까지도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즉,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경매 개시하기 전에 일정한 채무 독촉 절차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압류, 가압류 권한자가 여기서 경매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경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갑이 이것을 재산을 빼돌린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서 경매를 들어올 듯한 태세를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산을 빼돌려 놓는다고. 자,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할까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2억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친구한테 갑이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1억 원 빌렸습니다. 여기서 이자가 만약에 2천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원금과 이자가 1억 2천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기 얘가 그리고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을이 야 돈 갚아라 라고 하는데 갑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을을 연맥이려고 합니다. 재산을 빼들려놓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한테 A, B, C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서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세를 주면 되죠. 이렇게 임차인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보증금 여기서 6천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동산이 이게 만약에 2억짜리가 경매로 넘어가서 이게 만약에 1억 2천의 배당할 금액이 생겼다고 한다면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들이 최우선 배정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1억 2천 중에서 6천만 원은 얘들이 먼저 가져가고 난 나머지 6천 남았죠. 나머지 6천만 원을 을이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을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부담 없는 새 사는 사람도 없는 깨끗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려줬어. 얘가 그런 야바짓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요 저당권자가 침해되는 거죠. 자, 따라서 보세요. 여기서 이런 임차인들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증금액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이기만 하면 돼. 두 번째 뭐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경매 개시되기 전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되기 전에 뭐만 갖추면 된다고요?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전입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매 들어가는 사람이 돈 갚기로 하려고 지냈는데 돈 안 갚았다. 바로 경매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독촉 절차를 밟잖아요. 독촉 절차를 밟는 도중에 경매가 실시되기 전에 얘가 이렇게 빼돌려 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전입신고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6천만 원을 배당받게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배당받고 난 다음에 갑에게 돌려준단 말입니다. 그럼 갑이 이거 받고 수고했다. 자, 술값이라도 좀 써라. 이렇게 돌려주겠죠. 이게 오늘날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가 이처럼은요 채권자를 침해하는 채권자를 해하는 이런 도구로 악용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대개 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경매가 개시되기 직전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가 소액 임차인이야. 경매 개시되기 직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는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복지국가 원리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선순위 저당, 근저당, 전세권 막 쭉 써 있는데 맨 밑에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라는 소액 임차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배당받는 거죠. 비유로 말씀드리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다른 사람 표 살라고 전부 다 줄 서 있는데 저 뒤에서 맨 늦게 온 사람이 자 비켜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표 산단 말입니다. 자 먼저 그럼 줄 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줄 쓴 대로 표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 가지고 줄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거죠. 그게 더더군다나 이처럼요, 이 채권자를 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깨끗한 주택이야. 아무런 담보를 설정한 법 없어. 이걸 은행에 가져가가지고 담보를 설정해달라. 돈 빌려달라 그래. 담보 안 잡아줘, 이거를. 이런 이유 때문에. 잡아준다라고 하더니 이만큼 다 빼고 담보를 잡아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신용을 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안 잡아주든지 아니면 적게 잡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택을 담보로 내가 신용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즉 뭐예요?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돈의 흐름은 사람의 인체로 말하면 혈액의 흐름이라고요. 이게 돈의 흐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사회 경제적인 약자를 돕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에 의하여 특별히 영순위로 특별법에 의하여 이렇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보호하는가? 국가에서 복지정책 등으로 보호하는 것은 모르지만 법에서 특별한 예외를 두어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입법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의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여기서 배당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죠. 언제까지 갖추면 된다고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하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배당 요구 종기 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뭐만?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대항 요건을 계속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같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하고 우선권 행사를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증주 일정액을 손에 쥐려고 하게 되면, 배당 받으려고 하게 되면 임차주택을 낙찰자에게 명도했다라고 하는 확인을 낙찰자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것은 자, 우선 변제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의 내용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액에 대해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것은요,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 직전의 금액, 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분의 1의 범위, 거기에서만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 보세요. 여기서 임차인이 A, B, C고 이 사람들이 모두 소액 임차인이다. 이게 만약 광역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배당할 금액이 1억 2천이더라고 한다면 1억 2천의 2분의 1 범위 6천만 원을 얘들이 받아가겠죠.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6천만 원 받아가고, 그 다음에 선수인 저당권자가 적어도 반은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소액 임차인들이 A, B, C, D 이렇게 4명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들이 2천만 원씩 다 받아가고 나면 그럼 8천만 원이죠. 그럼 얘가 4천만 원 받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맥시멈이 이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럼 1억 2천이 배당할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최우선 변제로 소액 임차인에게 돌아갈 금액이 6천만 원이죠. 소액 임차인이 A, B, C, D 4명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6천만 원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천만 원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00, 1,500, 1,500, 1,500 이렇게 여기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 배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2천만 원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최우선 면제를 받는 대상은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자, 건물의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대제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매각이 제외되고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매각 대상일 때, 자, 임차인은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토지의 그 주택의 대제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제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토지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에 소액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 있죠. 자, 최우선 변제권인데 최우선 변제권의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영순위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 최우선 변제권, 금방 얘기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우선 특권이 있죠. 최종 3호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은 이것도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과 임금우선 특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입니다. 동순입니다. 똑같은 영순위 우선 배제권을 갖는 당해세를 하더라도 당해세는요, 여기는 임금우선 특권과 보증금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보호 이 다음으로 그 다음에 당해세가 배당됩니다.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으면 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 그랬죠.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전입신고하는 것 외에 확정일자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다음에 263페이지부터 배당 사례 분석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쭉 사례를 쭉 267페이지까지 거기다가 적어두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갑소의 주택에 을이라는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A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이길 영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확정일자 같이 갖추면 우선배제권까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배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배당력을 해서 우선배제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대항력 전입신고만 해서 대항력 요건만 취득했고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항력만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람은 보증금을 자기 순위에 따른 우선배제 받겠다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무조건 인수됩니다. 다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만약에 6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안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 기일되기 전까지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6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최우선 배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가 소액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안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은 최우선 배제 받죠? 확정일자를 안 갖췄으니까 우선 배제권 없죠? 4천만 원 미배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A 임차인 A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다 만족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만족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 부담으로 인수된다 그랬죠. 따라서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안 갖춘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배제권을 행사하면서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우선 변제 중에서 일정에 해당되는 보증금 중 일정에 해당되는 것은 만족받을 수 있지만 그 확정일자를 안 갖춘 경우는 그 외의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단 말입니다.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인수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배당 사례 분석에 관한 얘기들은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각 사례별로 하나하나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그것을 배당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